오늘은 대퇴골 골절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알아볼 텐데요. 이 보험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고액의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주변에 대퇴골 골절 되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퇴골은요, 넓적다리뼈라고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뼈입니다. 가장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절됐을 때 뼈 붙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안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초진 12주, 16주 이렇게 나옵니다. 길죠? 그래서 다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유장애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퇴골 상부,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죠. 근위부, 이 상부에서 골절됐을 때는 고관절이 손상되기 때문에 고관절에 운동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이 중간 부분에서 골절됐을 때는 물론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운동장애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뼈가 잘 안 붙어가지고 가관절이 생긴다든지 골절이 심해가지고 골소실이 많아져가지고 다리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퇴골의 이 무릎 쪽, 이 하단에서 골절됐을 때는 당연히 무릎관절이 손상돼가지고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운동장애부터 볼게요. 운동장애는 이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이나 3대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요, 다리의 장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라든지 심한 장애를 남긴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어차피 고관절과 무릎은 똑같은 3대 관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검사상 근력 등급이 제로인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관절의 기능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지급률이 30%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때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개정된 보험약관에서는요, 이 인공관절 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지 않고요, 심한 장애를 남긴 때로 봐서 지급률이 20%라는 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들어두신 보험의 가입 시기를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심한 장애를 남긴 때입니다. 자, 이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하면요, 근전도 검사상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됐을 때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장애 지급률은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이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이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퇴골 골절로 무릎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이 된다면은 내가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일 때 5%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운동장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가관절, 기형을 남긴 때, 다리가 짧아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관절이 생겼을 때, 대퇴골 같은 경우에 이제 뼈가 이렇게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골절됐는데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안 붙어가지고 이 골절된 부분, 이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관절은 아니지만 관절처럼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관절이 남은 때고요. 대퇴골 같은 경우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가관절이 남아서 뚜렷한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 지급률 20%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 기형을 남긴 때가 있죠. 이 경우는 대퇴골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생겼지 않습니까? 일자로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로 뼈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붙었다고 했을 때 이게 변형 각도가 15도 이상 됐을 때 이게 뼈에 기형이 남았다.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장애 지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 같은 경우에 대퇴골 골절로 골소실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부분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다리가 많이 짧아질수록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장애 분류표 보시면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졌을 때 장애 지급률 30%, 그리고 3cm 이상 짧아졌을 때 장애 지급률 15%, 그리고 1cm 이상 짧아졌을 때 장애 지급률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짧아진 때는 본인께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다리가 짧아졌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스캐노그램이라는 촬영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은 양쪽 다리 길이를 비교를 해주거든요. 이 스캐노그램을 촬영하셔가지고 다리가 짧아진 게 확인이 되신다면 이 약관대로 1cm 이상 5%, 3cm 이상 15%, 5cm 이상 30%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숨어있는 보험금,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 진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치의는 써주지도 않고요. 이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는 의사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한다고 한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겠죠. 조사가 나와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주치의 소견이나 아니면 보험사가 자문을 보내가지고 이 자문 결과 뭐 장애가 없습니다. 뭐 한시장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아예 안 주거나 대폭 삭감하는, 막 80%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대퇴골 골절, 숨어있는 보험금, 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몇 개 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장애부터 보실게요. 고관절 쪽 다치시거나 무릎 쪽 다치시게 되면은 고관절의 움직임에 실제 제한이 남는다는 걸 본인께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느끼시거나 혹은 가운데서 골절이 됐는데 골절 정도가 심해가지고 골소실이 많은 경우에 대퇴골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 있다거나 걸어 다닐 때 뭔가 다리가 짧아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스캐노그램이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다리 길이를 비교해주는 그런 영상 촬영이 있어요. 그렇게 촬영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다리가 짧아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골절은 치료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올바르게 붙지 않는다. 예를 들면 뼈가 뭐 이렇게 붙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진찰 받으실 때 주치 선생님께서 본인 뭐 대퇴골 영상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눈으로 보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장애가 될지 안 될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겠죠. 주치의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치료한 환자가 장애가 남는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는 뭐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꺼리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치의가 아니라 다른 병원의 해당과 전문의, 대퇴골 같으면 정형외과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학병원급 좀 큰 병원에서 진단받는 게 좋고요. 그런데 병원에도 정형외과 가시면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어느 의사한테 가야 될지도 사실 모를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뭐 사실 어떻게 장애 평가를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업무가 필요할 때 외부에 의료 자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자문 의사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순히 실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가 골절돼가지고 뼈가 잘 붙었고 다리 짧아진 것도 없고 기형도 없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가 남진 않겠죠. 그런 사건 제외하고 혹시나 뭐 관절에 장애가 남는다든지 뭐 다리가 짧아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반박해서 올바르게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맡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숨어있는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